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1월 20일이고요. 저는 오늘 토요일 아침에 참 재밌는 영화였는데 덤머니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21년 코로나 때 게임스탑이라는 미국 주식 종목이 있죠. 그 게임 관련된 것들을 파는 상점인데 그거를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헤지 펀드들, 공매도의 게임스탑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를 이겨가지고 몇몇 그런 헤지 펀드사를 파산시킬 정도로 이렇게 개미들이 똘똘 뭉쳤던 그런 이야기를 네, 영화해가지고 네, 재밌게 보고 왔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더 또 든 생각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S&P 500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S&P 500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투자를 해야, 그리고 그래야지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S&P 500 투자할 때 질문이 이제 댓글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ETF를 그래서 뭘로 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이버 증권 그 게시판 가서 보시면 ETF, 해외 상장 ETF, 지수 추종 ETF를 보시면은 순위별로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그 순위 안에 있는 걸 어떤 걸 사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게 타이거 미국 S&P 500이랑 코덱스 미국 S&P 500 TR, 그리고 에이스 미국 S&P 500, 그리고 뭐 KB스타 미국 S&P 500 등등이 있고, 미국 직투 하는 경우에는 스파이 VO, IV가 제일 유명한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종목들 중에 아무거나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최대한 오랫동안 팔지 않고 내가 그 종목 끝까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을 ETF를 고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 수수료가 0. 몇 퍼센트가 차이 나네. 결국에 길게 몇십 년 투자해보면 그거가 어떤 투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들 하지만, 보통 사람들 2, 30년 S&P 500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아마 뭐 팔고 막 떠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이거뮤 S&P 500을 투자하는 이유도, 가장 뭐 시가총액이 그래도 S&P 500 ETF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역사도 오래된 종목이라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수수료도 뭐 다른 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거 에이스 미국 S&P 500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수수료가 저렴해서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갈아타고 또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이스 미국 S&P 500을 투자하고 있다가 그보다 더 좋은 어떤 뭐 또 ETF, S&P 500 ETF가 나오면은 그때 또 갈아타야 된다. 이런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얼마나 내가 오래 투자할 수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S&P 500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S&P 500을 투자하려면 결국에는 하락의 공포가 왔을 때, 상승할 때는 뭐 기분 좋으니까 언제 팔아도 수익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하락이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버티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의 데이터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20년도 3월에 엄청 하락을 했었잖아요. 이럴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배짱이 중요하고 미리 이때 투자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S&P 500 과거 역사로 들어서 봤을 때 연평균 한 10% 정도 오른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 이렇게 하락했을 때 내가 정말 많이 살 수만 있었다면은,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나서야 이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시에 살 수만 있었다면은 연평균 23% 정도의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22년도 네, 이때 하반기에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이때 내가 공포를 이겨내고 매수를 했다 그래도 이때도 연평균 성장률 20%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가 보이고요. 그래서 S&P 500 하락의 공포를 이겨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많이 생각을 좀 해요. 이때를 이겨내야지만 내가 S&P 500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최면을 계속 걸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거, 그거는 미국인들이 이제 한 4억 인구 되는데, 그들의 노후를 보통 401k나 아로로스라고 하는 걸로 주식, 펀드, 리츠에 투자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면 뭐 4억밖에 안 되지만은 GDP가 세계 1위니까 그들의 개개인의 1인당 GDP로 봐도 뭐 정말 어,
뭐 7만, 8만 불 이렇게 되는 부자들이잖아요. 그런 세계를 군사력으로도 세계를 제패한 미국이 그런 미국을 이루고 있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노후가 달려있는 그런 미국의 주식시장을 망가지게 내버려 둘까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인데, 또 괄목할 만한 거는, 네, 대미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110억 달러가 돌파했다. 20년 만에, 네, 월 기준이지만 1위의 수출국으로 우리나라가 제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나라로 등극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최대 수출국이 전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미국의 S&P 500이 만약에 하락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실물 경제 시장은 더 크게 하락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반등을 하게 되면은 아마 미국이 먼저 반등을 하고 우리나라는 따라 올라가는 그림이 될 거죠.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S&P 500 하락하니까 뭐 투자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어차피 반등을 할 거고, 여기서 하락할 거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에게는 뭐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냥 죽는 게 답이야, 이런 말처럼 들려요. 언젠가 좋아질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파멸의 길로 간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나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네, 하락한 이 시점에 S&P 500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저는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네,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S&P 500이 그 하락기 침체기에 들었을 때를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를 통계적으로 좀 그냥 봤어요. 이게 항상 이게 보조지표처럼 보일 수 있는데, 보조지표를 보호자이 아니고 그냥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를 보기 위해서 뭘 썼냐면은 1년이 52주잖아요. 52주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현재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통계적으로 지금 침체기인지 과열기인지가 보이는데요. 제가 92년도부터 자료를 가져왔는데, 닷컴 버블 붕괴 2001년도쯤에 지금 이 52주 이격도선을 보면은 제가 기준선으로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기준선을 그었냐면은, 네, 정규분포라고 하는 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정규분포의 하위 10% 정도 구간을 그어 본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하락했을 때, 닷컴 버블 붕괴 때, 그리고 리먼 사태 때, 그리고 그리스 금융 위기 때, 그 미국 신용황금도 이때 있었죠. 2011년, 12년 이때. 그 브렉시트가 2016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전쟁 이 시기 있었고, 보면은 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는 게 보이죠. 금리 인상이 시작됐을 때, 그때도 하락을 많이 했죠. 차트를 봐도 뭐 대충 하락기랑 일치해 보이고요. 지금 보면 현 시점에는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은, 네, 이 기준선보다 한참 위에 있죠. 역시나 역사상 고점을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 있는 상태다. 더 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하락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팔고 시장에 써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심리가 강할 때 매수를 해보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금 비중을 저는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이 53% 정도 되는데, 한때는 얼른 100%를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락기 때 공포에 질리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통계를 보니까 1920년대 후반, 30년대 보니까 미국이 대공황기였잖아요. 그때 S&P 500이 50% 가까이 하락을 반토막이 났던 적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대비를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S&P 500은 70%, 현금 30%의 비중을 앞으로 유지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만약에 50% 폭락이 왔다. 그럼 폭락 전에는 70대 30 이렇게 비중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폭락을 했어요. 그대로. 그래서 70짜리가 35가 됐고, 현금은 그대로 30을 유지하고 있겠죠. 이때 현금과 S&P 500의 비중은 각각 54%대 46%예요. 그럼 이때가 저가 매수 찬스이면서 제 7대 3 비중을 유지하는 거에 리밸런싱 하는 기회라고 보고, 리밸런싱을 하고 나면은 S&P 500은 네, 현금 중에서 약 10.5를 더 이제 S&P 500 사는데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45.5가 되고 현금은 19.5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7대 3의 비중이 될 거고,
이 저가 매수 찬스에서 제가 S&P 500의 비중을 늘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대로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 S&P 500은 기존 70만큼 있던 게 원래 위치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8, 90%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이때는 다시 일정 부분 10에서 20% 정도를 수익 난 것만큼 팔아가지고 다시 7대3 비중을 유지한다. 네, 이런 식의 전략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투자 일지인데요. 아무것도 안 했죠. 2758주 타이거뮤 S&P 500 보유하고 있고 VO는 65주 매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3% 정도 제가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자의 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지금 계속 주가가 S&P 500이 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목표 달성률이 0.35% 정도 늘었고, 아마 다음 주에 월급을 받으면은 전체적인 달성률도 30%가 넘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지금 쭉 오르려야 한 법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하락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때 하락했을 때 잘 이겨내는 거, 그거에 중점을 두고 좀 투자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